자, 여러분 오늘 파워포인트 수업을 줌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따라 하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내용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 영상 보고 복습하시고 여러분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이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 일러스트 기능이랑 좀 비슷한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가 일러스트에서 배웠던 기능들이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일러스트에서도 우리 정렬 기능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워포인트에도 있는데 여러분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원형 땡기면은 이제 정원형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카피를 할 때 컨트롤 키 누르고 땡기면 이렇게 카피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수평 수직으로 움직일 때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그러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일러스트에서 방금 진행했던 작업을 똑같이 반복할 때 여러분 단축키 기억하세요? 컨트롤 D. 컨트롤 D가 이제 반복해서 깽이를 해주는데 파워포인트에도 컨트롤 기능이 있긴 한데 그냥 복사가 돼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그냥 그 반복된 행위만 이제 이렇게 카피만 반복되는데 여러분들이 Shift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F4를 누르면 똑같은 간격으로 반복해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해줘요. 이 도형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여러분들이 처음에 작업했던 걸 그대로 반복해주기 때문에 사용할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가 좀 지울게요. 그래서 작업 반복 같은 경우에는 F4 여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정렬할 때 이렇게 4개를 잡으시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수평으로 뭔가 균형을 잡고 싶으시면은 도형 서식 여기 보시면은 맞춤 이렇게 있죠. 맞춤을 보시면은 위쪽 맞춤 위로 맞췄어요. 그리고 마지막 도형을 벌리고 싶은 만큼 좀 띄워주시고 이 친구들을 다 선택한 상황에서 여러분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면은 시작된 원형과 끝나는 원형 사이의 이 도형들을 같은 간격으로 반복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칸을 맞추지 않아도 이 친구들이 정렬을 해줄 거예요. 뭐 쉽게 여러분들 맞춤, 가운데 맞춤은, 중간 맞춤은 이렇게 되겠죠. 중간 맞춤, 가운데 맞춤은 하나. 일러스트 기능이랑 거의 같은데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세로로 같은 경우 할 때도 얘를 잡아서 이번에는 가운데 맞춤에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좀 더 벌려줄까요? 그럼 시작된 원형과 마지막 된 원형 사이에 중간 원형들을 Shift 잡아서 하시면은 세로 간격 동일하게 시작과 끝의 사이에 이렇게 반복해서 맞추죠. 여러분들이 칸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셔도 이 정렬 기능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일러스트에서도 우리가 이게 도형들을 막 그림을 그리고 나면은 그룹을 지어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단축키로 가능합니다. 컨트롤 G. 자, 얘는 이제 이렇게 하나로 움직여요. 풀 때는 컨트롤 시프트 G. 동일하죠? 단축키도 동일해요. 컨트롤 G.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자르는 걸 해볼 텐데 이건 여러분 패스트파인더 기억하시죠? 일러스트에서 패스트파인더 기능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좀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좀 줄여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손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레이 컬러가 너무 많이 보인다. 이제 보기 싫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도형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위에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이제 어떻게 패스파인더 두 개를 자르고 잡아서 도형 서식하시면 여기 도형 병합이라고 보여요. 이게 패스파인더랑 거의 같은 기능이에요. 이제 제가 누르면 여기 변할 거예요. 통합, 합치는 거니까 제일 큰 사이즈로 합쳐지겠죠. 결합, 조각,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교차. 두 개의 교차점, 교집합을 보여주는 거죠. 옆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저희 원형으로 잡을게요. 이때 그림을 먼저 사진을 이때 보여줄 걸 먼저 잡으셔야 돼요. 두 개를 잡으시고 도형 서식에서 이렇게 교차. 패스파인더 기능이랑 거의 같죠? 클럽이 되는 건데 자리가 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보여줄 부분만. 그리고 하나 방법이 더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도형을 하나 그려 넣으시고 지금 보통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오른쪽 키 눌러서 도형 서식하면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우기 없음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단색 채우기, 그라데이션 채우기, 그라데이션이 좀 확실히 표시가 나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 그라데이션 보이시죠?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옵션해서 원하는 걸 넣어주시면 되고 네, 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이제 여러분들 그림 원본 다른 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만약에 카피를 했어요. 컨트롤 C 해서 여기다 클립보드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 카피된 이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진이랑 도형이랑 좀 안 맞죠. 그래서 사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좀 이 사진이 넓어서 이 타원 원형에 되게 이제 사진이 찌그러졌다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펴주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 도형을 이런 식으로 넣어서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는 그냥 패스파인더처럼 이렇게 잘라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도형에 넣을 때는 나중에 이미지 뭐 흐리기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 아무튼 패스파인더 기능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볼 텐데 잘은 이걸 가지고 와서 사용해 볼까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기능은 작업할 때 조금 여러분이 PPT 발표할 때 좀 많이 사용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이걸 보시면은 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옵션 보시면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보시면은 어떤 이미지로 표현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밝기 변화 보시면 날라오기, 올라오기, 나누기, 닦아내기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한 번씩 다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순서대로. 그런 것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발표를 하면은 뭔가 포인트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나타내기로 할게요. 밝기 변화.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게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 보이는 거예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에 이렇게 3개, 이렇게 글씨까지 4개의 오브젝트라고 할까요? 여기에 있는데, 이제 슬라이드로 보여줄 때는 어떤 순서로 보여주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 애니메이션 이렇게 넣는 게 없으면은 처음에 이제 슬라이드 쇼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부터 보면은 얘는 미리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가면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도 한번 애니메이션을 넣어볼게요. 얘는 날라오기를 할까요? 2번이 되죠? 얘는 나누기로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부터 그럼 이 친구는 아무것도 기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옵션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은 애니메이션 해서 보면 여기 애니메이션 창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얘에 대한 속성들이 여기서 보여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따로따로 보여주지 않고 한 번에 다 올라가고 싶다. 이미 저희는 기능을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을 다 잡은 상태에서 이전 효과와 함께 시작 이걸 눌러주시면은 2번, 3번이 1번 클릭을 할 때 같이 시작이 돼요. 한번 눌러볼게요. 이전 효과와 같이. 그러면은 한 번에 같이 이거 나타나는 거고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돼요. 아니면은 지금 애니메이션 이게 처음부터 잡았기 때문에 제가 3번, 4번만 잡아가지고 이전 효과와 함께 시작할게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애니메이션 1번까지 했으니까 첫 번부터 나오는 거고 지금은 1번이 시작될 때 이 두 개가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부터 하면 애니메이션만 보이죠? 1번 한번 클릭하면 세 개가 같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싫다, 그냥 클릭할 때 하고 싶다. 그럼 다시 푸셔가지고 클릭할 때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클릭을 할 때 하나씩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싶을 때 이제 나타내는 표현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넣기를 한번 해봤고요. 애니메이션도 여러분 되게 종류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돼요. 어떻게. 이걸 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링크 거는 걸 한번 해볼게요. 링크 거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PDF 파일이나 아니면은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 파일을 링크를 걸어서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링크 자체는 뭔지 알죠? 여러분 이렇게 원형을 하나 아무거나 잡아 놓으시고 글씨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워크시트를 걸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워크시트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샘플 차트. 두 개를 한번 걸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잡으시고 오른쪽 키 누르시면은 여기 링크라는 게 있잖아요. 링크라는 걸 뜨면은 여러분 어떤 거를 뭐 이렇게 링크를 걸 것인가라는 걸 보여줘요. 여기에 제가 여기 작업 지시서를 PDF로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확인. 지금 링크가 걸린 거거든요. 샘플 차트도 한번 걸어볼게요. 샘플 차트 링크 샘플 차트를 확인.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보고 싶으시면은 컨트롤 이걸 누르시면은 열려요. 이렇게 지금 PDF 열리죠. 그래서 여러분 설명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링크 걸어서 하시면 바로 파일 들어가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자, 샘플 차트는
엑셀이잖아요. 그 슬라이드로 보시면 여러분 슬라이드 현재부터 이러면 컨트롤 아니라 그냥 클릭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엑셀도 바로 연동이 돼서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파일을 찾아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으면은 우리가 작업했던 이 시트까지 연동돼서 열 수 있겠죠. 그래서 링크. 뭐 동영상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링크 걸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동영상 파일도 링크를 걸어 주시면 되고, 동영상 파일도 하나 링크를 걸어 볼까요? 보시기 좋게. 동영상 잡으시고 여기도 역시 링크 하셔서 영상을 링크 걸어 줄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링크 파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여러분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넷 주소 알면 그대로 그도 링크가 가능해요.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그냥 도형으로 이렇게 하나 잡아놓고 여기에다 링크를 거는 거예요. 링크를 거는데 이제 저희가 주소를 저기 서버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제 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주소 그거 찾으셔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시면은 제가 슬라이드 쇼 현재부터 얘를 클릭을 하면 이 파일을 랜덤 업체한테 발송을 해야 이렇게 되겠죠? 자동으로 진행이 돼요. 자, 링크 걸어서 여러분 사용해 보시고 여러분 동영상 할 때 이제 워크시트 링크 걸 수 있을 거고 샘플 차트도 걸 수 있을 거고 여러분 코멘트 시트도 바로 여기다 삽입 안에서 뭐 링크로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삽입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고 이렇게 삽입하셔서 애니메이션 기능 넣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여러분 편할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삽입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뭔가 삽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홈에 가셔가지고 여기 삽입에 가셔가지고 여기 비디오 삽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 안에 찬다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바탕화면에 같은 동영상인데 여기 삽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링크가 아니라 이 안에서 바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서 플레이를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동영상 삽입이 돼요. 뭐 링크 거는 거는 이제 그 파일을 연동시켜서 보여주는 거고 이건 완전히 삽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삽입 기능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2019년도 파워포인트부터 진행이 된 거래요. 오늘 2016년도 이렇게 파워포인트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이 기능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좀 찾았었는데 어떤 기능이냐면은 프리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친구 거를 셔츠를 클릭을 해서 이제 다음에 발표하는 요 시트로 그냥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싶을 때는 삭제를 좀 할게요. 물론 여기서 보시고 이제 뭐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죠. 이게 여러분 설명을 하실 때 이제 우리 전체 스타일 얘기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조금 더 이펙트 있게 넘어가고 싶을 때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데 여기에서 이 시트에서 슬라이드에서 그냥 삽입 찾으셔가지고 여기 확대 축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확대 축소를 하시면은 여기 슬라이드 확대 축소라는 거를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시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떤 시트를 여기에 복사를 할 건가? 그 다음 요거 들어갈 거죠. 얘를 삽입을 할게요. 그럼 얘 이미지가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조금 크게 보이기 싫으시면 이렇게 작게 만드셔가지고 뭐 여기 옆에 두시든 뭐 이 안에 두시든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슬라이드 쇼. 쇼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이 스타일이고 제가 진행할 스타일은 이 셔츠입니다라고 했을 때 살짝 얘를 눌러주면은 이제 줌 기능처럼 쭉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21SS 이제 은지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좀 더 이펙트 있게 바꾸고 싶다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이 친구를 이미지로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그림으로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은지라고 해서 이 셔츠 이름을 은지라고 해서 저장을 할게요. 그냥 잠깐 옆에 두고 이 친구도 결국 이미지인 거잖아요. 요 시트의 이미지를 여기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 이미지를 이 그림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저장시켜 놓은 거를 그러면은 지금 이미지 변경 오른쪽 키로 이미지 변경이 있죠. 그걸 클릭을 하시면 파일에서 여러분 아까 저장시켜 놓은 여기 보시면은 송은지라고 해놓고 은지라고 해놓은 거 송은지로 바꿀까 봐 이렇게 하는 거 삽입 은지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얘는 아까 우리가 저장 파일은 이미지로 되어 있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삭제도 상관없고 그냥 둘까요? 밖에 있는 거니까 그냥 두시면은 얘는 지금 모양은 이 그림을 따라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아까 이 이미지 한 거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변경해 놓은 거예요. 모습을 바꿔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로도 여러분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이미지 변경, 그림으로 돼 있는 거 돼 있으면 이걸 제가 다른 걸로 변경을 해볼까요? 이미지 변경 파일에서 뭐 이걸로도 삽입 그럼 이렇게도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이라고 속성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미지를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아까 이 그림으로 해서 조금 저희가 내 스타일을 눌렀을 때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좋으니까 다시 이미지 변경을 해서 이렇게 왠지 이 그림 그대로 삽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슬라이드 쇼 현재부터 막 설명을 하고 내가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겠죠. 뭔가 조금 더 있어 보이죠. 이제 그림 가져올 때 여러분 크기 위치 여기서 보셔가지고 선 채우기 이 실선 있어 옆에 선 같은 게 보이잖아요. 선 없음으로 그림을 가져오시면 깨끗하게 가져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줌 기능까지